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윤주환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물산업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 팬데믹 이후 그린 뉴딜과 서울의 물산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린 뉴딜은 실질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유엔에서 그린 뉴딜 형태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으로다가 시작되었지만은 최근에 서구형 그린 뉴딜은 경제 불평등을 갖다가 개선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좀 더 대두가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그린 뉴딜은 4차 산업에서의 구조전환을 갖다가 골자로 하는 정책이며 규제를 혁신하면서 신뢰와 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그린 뉴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린 뉴딜과 물산업의 관계를 갖다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물산업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우리의 물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물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물은 마실만 하다든가 또는 우리가 가진 물은 쓸만한 물이 있냐는가 또는 우리가 과연 이 물을 즐길 수가 있냐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자원이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산업용수 문제, 환경용수 문제와 같은 개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시장과 기술을 이어주어서 산업을 만드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물산업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비교적 낙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정부는 물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물산업진흥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물과 관련된 모든 법제는 규제법제였습니다.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환경보존법 같은 것들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즉 모든 것을 규제하는 입장에서 법을 만들어 왔지만 물산업진흥법은 산업적 측면에서 기업과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법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물산업 규모는 현재 약 GDP의 1.8%로서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물산업진흥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가 아닌 기술과 기업의 혁신을 갖다가 어떻게 지원하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서울에서 과연 물산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물산업은 규제 산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 Industry Based on Regulation, 즉 규제가 산업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규제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제는 크게 봤을 때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습니다. 좋은 규제란 무엇일까요? 물 분야에서 좋은 규제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배출 규제 강화입니다. 하수 처리장 또는 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을, 즉 하수나 폐수의 배출을 규제를 하고 더 잘 처리하도록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환경에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돈과 기술이 거기에 맞춰줘야 되겠죠. 엄격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이라 그러는 것은 사실은 깨끗한 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깨끗한 물입니다. 그것을 하수나 폐수로다가 쓰는데 이것을 다시 자연계에 돌려줄 때는 가급적 우리가 가져온 물과 같은 부분으로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좋은 규제라 그럽니다. 하지만 나쁜 규제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쁜 규제의 예가 정화조입니다. 여러분, 잠실에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거의 120층에 가까운 거대한 돈을 많이 들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5만 명분의 정화조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과연 이 서울시내 5만 명분의 정화조가 그 거대한 빌딩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나쁜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5만 명분의 그 시설을 갖다가 다시 산업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물산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물 관리를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상하수도라든가 물 관리를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서울시 본청과 구청으로 나눠져 가지고 하수도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환경부, 즉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관리를 통합화하고 계열화하고 전문화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팬데믹 문제가, 즉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하게 와닿아 있습니다. 하수 내에도 우리 분변으로다가 배출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수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선 R&D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와 개발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은 4개 하수처리장, 8개 정수처리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연구개발 기구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 연구기관부터 빨리 설치를 해서 서울의 물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가 살고 있고 또 수도권은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력의 절반 정도가 있는 데입니다. 서울은 창업과 강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자 앞으로 나가야 될 발전의 기틀이 되는 산업기지입니다. 서울시의 역할은 따라서 연구개발에서뿐만 아니고 창업 지원, 그리고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기업 이 세 가지 주체가 어우러져서 서울형 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크나큰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이번에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서울시는 한국물관리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물기술을 개발하고 물시장을 확장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물산업을 만들어서 우리의 후세들에게 좋은 환경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협력본부장 황진수입니다. 저희 K-워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관리기관으로서 세계 최고의 물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 뉴딜에 부응하고자 12대 핵심 과제를 퀀텀 점프 전략 계획을 통해 국민 중심의 물관리, 역동적 혁신소통, 글로벌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K-워터는 2017년에 물산업 육성을 전담으로 하는 물산업 플랫폼 센터를 설립하였고, 물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쳐 공사의 시설과 인력을 완전 개방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벤처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0개 벤처 창업기업을 포함한 전체 500개에 가까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K-워터는 2019년에 1,889억의 협력기업 매출 확대와 2,119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블루골드라고 불리며 연간 800조 원 규모로 매년 4.2%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은 전 세계인 누구라도 언제라도 없으면 안 되는 시민분들이 체감하시는 이상으로 중요한 필수 자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국내 물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여 국내외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적, 질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물 재생 분야 최고의 기관인 서울시가 계획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에 K-워터가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 기관이 실무 전담반을 구성하여 물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과 수처리 기술, 펌프, 밸브 등 기술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인적, 물적 교류, 물기업 지원 확대 등 물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순환 관리 목표인 건전한 물순환이란 생태계 유지와 인간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물순환을 말합니다. 양 기관 간 도심 홍수, 침수, 지하수량 부족, 도시 열섬 등에 대한 도시 물순환 장애를 극복하는 분야에 협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빗물 이용, 물 재이용,
LID 등 물순환 관리 기술 발굴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건전한 물순환 달성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K워터가 중소기업 개발을 촉진 지원하는 성과 공유제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시설 등 실증 단지를 공유하고 실검증 성과를 상호 인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참여한 기술 개발 기업은 서울시와 K워터라는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국내 물산업 전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지원 성과가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K워터는 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물산업 허브 도시를 추구하는 서울특별시와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인 K워터가 힘을 합치면 세계 물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 뉴딜을 통해 건전한 물 순환을 위한 스마트 시티 분야의 협력과 물산업 혁신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관 간의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물 순환과 물 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시민 여러분들의 훌륭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토환경연구원 최동진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눌 얘기는 코로나19 위기의 극복과 물 분야의 그린 뉴딜과 관련한 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레 온 세계가 한꺼번에 위기에 처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우려했던 일입니다. 예,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발표했듯이 코로나19 사태 역시 기후위기하고 지구 생태계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지구촌의 10대 위기를 발표하는데요. 이 위기 중에 10가지 중에 기후환경과 관련된 위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10개 중에서 6개가 기후변화와 환경과 관련된 위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극한 기상현상,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재난, 기후변화 대응 실패, 그리고 무르위기입니다. 사실 지금 일본에서는 엄청난 태풍, 폭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죠. 기후위기는 특히 물순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물의 증발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구의 물순환 패턴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폭염이나 태풍 그리고 극단적인 가뭄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 역시 물순환과 관련이 있는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는 기후의 위기이며 지구 생태계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 사회의 위기입니다. 그린 뉴딜은 이 같은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2008년 경제 위기 때 처음 제시됐던 이런 정책들이고요. 단순히 환경을 살리거나 생태계를 보존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하는 이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분야의 그린 뉴딜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사실 물 분야의 그린 뉴딜 하면 되게 재생에너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린 뉴딜은 물 분야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으로는 물에 대한 접근, 깨끗한 물, 그다음 위생적인 물에 대한 접근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물을 이용하고 이제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물순환을 보존하는 기술들, 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가 인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그린 뉴딜이니까 가능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분야에 투자를 하는 건데, 물 분야에서도 그 재생에너지하고 온실가스 줄이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연과 공존하는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들어보면요. 물 이용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하천 생태계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나 제하우스에서 물을 취수할 때 생태계를 위해서 남겨두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 갖다 쓰고 하천으로 그냥 흘러가는 물은 버려지는 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 관리의 선진국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식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물을 개발하고 이용하거나 하천에서 가져다 쓸 때도 항상 지속 가능한 범위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한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더 이상 취수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은 물을 재이용하거나 뭐 담수화하거나 수요 관리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천에서 무한정 물을 많이 갖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그런 투자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한 투자가 소홀했습니다. 지금 물 관리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물 분야의 선진국이 된 이유는 워낙 물 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물의 제한성, 그 다음에 한정성을 생각하고 물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좀 소홀히 했고, 이런 환경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물의 이용, 그 다음에 수자원 개발, 이런 것들이 그린 인프라의 이제 첫 번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사실 그린 뉴딜이라는 거는 단순히 환경 운동이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색 산업, 그다음에 녹색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투자하는 방식이 과거처럼 시설을 많이 만들고 개발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일자리를 참여하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사실 코로나19로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곳이 한강입니다. 한강을 찾는 이유는 한강이 주는 자연이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죠.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그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변을 사람들은 코로나19의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생태 환경을 복원하고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한테 쉼을 주는 그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 관리와 그린 뉴딜에서 온실가스 감축,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된 부분이 이제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린 뉴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유효한 수단이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에 대표적인 게 수력발전이나 소수력발전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하수 슬러지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수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수상 태양광이나 조력 발전 것들도 물과 관련한 그린 뉴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추자 우린 다른 한편으로는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유난히 올 봄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겪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가 사실 얼마나 자연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자연이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올 봄에 확인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린 뉴딜은 이러한 인간들의 새로운 방식의 행동을 좀 만들어내고, 그동안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자연과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 아는 내용들에 대한 개론적인 이런 얘기였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저는
물 분야의 그린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